정치는 만만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과 민심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야 만만. 네, 오늘 저희 오른쪽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전 부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산 사람 김민주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왼쪽에는 국민의힘 신주호 전 부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주호입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추운 날에도 어김없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 너무 춥습니다.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만 하고 괜찮으십니까? 네. 이렇게 추울 줄 몰랐습니다. 네. 사실 1월 달에 더 추워야지 맞는데 맞아요. 좀 네. 입춘도 지났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영하 뭐 체감온도 20도 이렇게 되면 너무 그래요. 너무 추워요. 마음도 추운데 날도 춥고. 네. 아니, 우리 설 연휴 끝나고는 처음이잖아요. 예, 예. 그렇죠. 뭐 간단하게 그러면 설 민심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고향 가신 분도 계시고. 해석이 또 다르더라고요. 양쪽 당이. 예. 예. 그거 간략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김민주 패널. 일단 그 연휴 시작할 즈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뭐 이렇게 뭐 저 중앙지법에서 공수처가 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또 초기 이상한 반응을 보였어요. 갑자기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고 해서 이거 구속 기소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만나는 친구나 친척분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이거 풀려지면 어떡하냐? 풀려나면 다행히 이제 검찰이 국민 여론을 무시하지 못하고 구속 기소를 해서 뭐 그런 민심이 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좀 민생이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영업자들이나 많은 국민들께서 물가나 먹고 살기 좀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저희 민주당 단체장, 기초단체장 한 40여 군데가 파격적인 그 지역화폐로 지원을 했어요. 맞아, 일부 지역은 했었죠. 예, 쓰면은 최대 10%까지 그 자리에서 바로 예. 예. 그래서 여기 인근에 있는 뭐 화성 같은 데는 뭐 플랫폼이나 뭐 전통시장이 바글바글했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도 맞아. 예, 김민주 부대변인님은 또 오산 또 한번 쓱 한번 돌아보셨겠어요. 오산은 안 했더라고요. 네. 예, 오산은 그 국민의힘 지자체 단체장이셔서 예. 그러신지 지역화폐로 그 설날 명절에 이렇게 뭐 혜택을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영향이 좀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면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해서. 예, 민주당 기초 단체장들 예. 40여 분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예. 신주호 부대변인도 뭐 관련해서 할 얘기 많을 것 같습니다. 명절 민심 하면 각 당이 파악한 것을 토대로 예. 좀 아전인수식 해석을 많이 합니다. 네, 예. 뭐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정권 심판에 대한 열망이 컸다. 예. 그렇게 하고 국민의힘은 저희 나름대로 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독주와 독선에 대한 국민적인 피로감이 컸다. 이렇게 발표를 하곤 하는데 예. 이번 설 명절에도 어김없이 똑같은 레파토리가 반복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좀 파악하기로는 정치에 대한 피로감이 너무나도 큰 요즘이다. 맞아요, 이거를 맞아요. 느꼈어요. 진짜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계엄 사태 이후에 벌어졌던 그 일련의 일들, 그러니까 뭐 계엄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 또 그 사태가 끝나지가 않고 장기화되다 보니까 계엄에 대한 피로감도 있으셨고, 예.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그 계엄 이후에 벌여왔던 탄핵 남발 이런 것에 대한 좀 비판이나 예.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눈치를 보세요, 김민주 부대변인. 그러니까 예. 양당에 대해서 다 비판적인 시각이 이번 설에는 좀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진짜 예. 해석이 극명하게 갈렸던 네. 이번 명절인 것 같긴 합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도 예. 그 상대당을 좀 공략하는 그런 전략들. 예. 역시 예. 정신이세요. 예,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확실히 어제 일이 가장 예, 맞아요. 컸어요. 음. 네, 5차 탄핵 심판 5차 변론 기일이 예. 있었고 어제 세 분이 출석을 했었습니다. 두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나왔었는데 어떤 분들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또 어떤 분은 뭐 원래대로 우리가 네. 알고 있는 대로 발언하고 국회에서 증언했던 대로 얘기를 하는 그쵸. 것도 있고 예, 예, 조금. 윤석열 대통령의 또 충성을 또 맹생하는 또 그런 분도 있었고 비호하는 세력도 있었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탄핵 심리가 길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사실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게 국헌 문란 그거였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런 분들이 대통령과 통화를 한 그 기억과 진술에 의존해서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비화폰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 녹음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또 국회의원들을 뭐 체포해라, 끌어내라, 뭐 문짝을 부수고 들어가라 이런 식의 지시가 명문화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각 당사자들의 진술과 증언에 의존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 어제 나온 분들은 사실 많이 엇갈렸어요. 예. 그러니까 뭐 검찰의 공소장이 있었다라고 알려진 내용이나 뭐 국회에서 했었던 말이나 어제 그 탄핵 심판정에서 했었던 말들이 지금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진실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따져볼 게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어제 그 탄핵 심판정의 증인으로 섰던 사령관들이 대통령께서 그런 전화를 하신 게 맞다.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끌어내라, 문짝을 부수고 들어가라, 예. 뭐 의결이 안 되게 해라. 이런 식의 그 말씀을 하셨던 게 맞다라고 하면은 예. 더 따져볼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 다른 분들은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 혼자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대통령이 거짓 진술을 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따져봐야 될 것이 많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탄핵 심판을 좀 조기에 끝내려고 했었던 헌법재판관들의 입장에서는 예. 난관을 맞지 않았나 그런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길어질 것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 좀 예. 다른 김민주 의견이시겠죠. 부대변인님. 예. 이게 잘 들어야 되는데요. 그 일부 언론들이 어제 나왔던 그 수방사 이진우 사령관하고 예.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말을 오독하는 게 일부 언론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사람들의 말을 어제 그대로 들었어요. 예. 전 한마디로 각자 도생, 자기네만 살겠다라는 것으로 들렸고요. 특히나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뭐 답변에 제한된다. 그다음에 그 위법위헌이다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법했다. 이것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편을 든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대통령과 선을 긋고 자기만 살겠다는 뜻인데 뭐냐면 예. 수방사 부대를 출동을 시켰잖아요. 예. 출동을 시켰는데 이거를 내란에 과도하게 동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네. 굉장히 이 사람의 그 형사 예, 재판에 예. 영향을 미치니까 보니까 변호사들의 그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공소장에는 분명 그렇게 썼지만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한 거는 적극적 동조가 아니라 나는 위법인지 위헌인지 난 그런 거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야. 그냥 대통령이 시키는데 군인이 일단 따랐는데 그나마도 나는 예. 애들한테 저 총알이나 무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약간 항명까지 한 거야.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다 위헌이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예. 그냥 대통령이 시키니까 그거는 적법하게 한 거지. 예. 나는 군 통속권제 명령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야? 라는 식의 각자 도생이다. 그건 똑같았어요. 여인형도. 네네. 네, 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신주호 패널 얘기한 것처럼 이제 헌법 재판관들이 판단할 때는 증언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도 어쨌든 뭔가 판단의 기준이 이건 되지 지금 않을까요? 형사 문제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이미 저 그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그날 빼박인 증거들 있잖아요. 군 헬기가 헬기를 통해서 국회 침탈하고 그 다음에 어제 또 대통령이 오버해갖고 선관위에다가 자기가 직접 명령했다라고 그거는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걸로 이미 증거는 된 거죠. 다만 증거에 완결성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한 건데 이미 공소장에 있는 내용 4명이서 이제 걷어내라고 하는 거는 증거로 채택이 됐어요. 예. 그래서 네네. 뭐 그렇게 지장 없이 빨리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서 되게 아주 관심이 가졌던 그 워딩이랄까요? 발언이 이 말입니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요 얘기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좀 실체가 없는 거를 뭐 조사했다. 뭐 이런 주장인가요? 예. 저는 일단 그 얘기 듣고 아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평상시
약주를 자주 드신다고 들었는데 참 표현도 술 한 잔 먹고 나올 만한 예. 풍류? 호숫가에 달빛이 뜬다 뭐 이런 표현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네. 살짝 들었고요. 예. 첫 번째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두 가지인데 계엄이 불법이 아니고 정당하니까 지시를 했니 안 했니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런 자기의 일관적인 선동적 예. 주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정말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본질이 아니죠. 이거는 그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으니 이거를 계속 강조하면 사람이 심리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이야라고 했다가 아예 아무 일도 없었어 하면은 이거를 진실을 호도하게 되는 예. 이렇게 좀 분위기를 타게 하는 물타기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발언들이죠. 그런다고 해서 그날 국회하고 그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고 본회의장까지 무장 병력을 보낸 사실이 뭐 바뀌진 않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아무 일도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저항 그리고 어떤 국회의원들의 발빠른 움직임 이런 것 때문에 계엄이 실패한 건데 이렇게 계엄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또 문제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예. 저기 신조 부대변인님. 이 대통령의 이 호수에 떠 있는 달 그림자 이런 발언 사실 이 헌법재판소나 이런 그 사법기관에서 변론을 하는데 쓰이는 그런 워딩은 아니잖아요. 대단히 감정적인 발언이라서 또 일각에서는 야 이거 헌재 판결 이거 포기한 거 아니야? 또 이런 그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학적인 표현을 좀 쓰셨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그 호수의 달 그림자만 저희가 집중해서 보는데 예. 제가 볼 때 핵심은 그 앞에 워딩이거든요. 지시를 했니, 지시를 뭐 받았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근데 그것들을 호수의 달 그림자 같다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시를 대통령은 안 하셨다고 하는데 그 지시를 받았다라고 한 분들이 어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언을 어제 확실하게 안 했어요. 중요한 것은 사령관들이.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사실 명확한 뚜렷한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오염된 그리고 왜곡된 이야기들이 시중에 많이 떠돌고 그것을 통해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을 아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면밀하게 더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예. 어제 나온 이야기대로 하면은 사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을 표결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라는 그쵸. 것이 예.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막지 않았다면은 사실 국헌논란이라는 죄명을 씌우기가 어렵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그 과거에 이제 왜 이게 국헌논란이었냐 하면은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금지했기 때문에 국헌논란으로 해서 그 유죄를 받은 것이었거든요. 예. 근데 어제 증언들을 바탕으로 본다면 과연 국회의 그 정치 행위를 막으려고 했겠느냐. 물론 그 포고령 1호에는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포고령이 보여주는 것과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엄연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회의원들은 어쨌든 당시에 표결장으로 들어가서 계엄 해제 요구안에 표결을 했고 결과적으로 그 국회 요구를 받아들여서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포고령에는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막지 않았고 그렇게 돼버리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어제 증언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대통령 측에 선 대통령 측에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예. 분기점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민주 부대변인님. 이게 이렇게 봐야 돼요. 계엄의 선포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쟁이나 전쟁에 그 준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안 맞았기 때문에 계엄령에 우리 저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진 거잖아요. 예. 계엄 반대를. 거기다가 포고령은 0입니다. 이거는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라는 거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예. 우리가 뭐 제 어렸을 때 나왔던 뭐 포고령도 비슷했지만 거기에 분명히 국회의원과 지방의원까지
정치적 자유를 아사가 예. 뺏는다는 구절이 있었어요. 이거 두 개로만으로도 끝났다라고 알겠습니다. 네, 보고 네. 있고 좀 대통령이 좀 일부 좀 자포자기한 거 아닌가. 오히려 좀 자신감이 아니라 불안감에 좀 떨고 있다는 느낌을 어제 좀 받았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3부가 시간이 얼마 없는데 요 얘기 마저 하면서 3부는 좀 끝내겠습니다. 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그 선고 2시간 남기고 갑자기 연기가 됐거든요. 예. 요 사태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의견 간단히 좀 들을게요. 네. 예, 먼저. 신조부 대변인님.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때도 전 무리를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원식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국회 측이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됐던 거예요. 협의가 안 된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 측에서 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결이 필요해요. 예. 물론 예. 그러한 법 조항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 그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원식 의장이 계엄해제 그 계엄 당일에 민주당 의원들이 빨리 안건을 올려라, 안건 상정해라 했을 적에도 절차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의장도 빨리 표결하고 싶지만 우리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엄격한 절차를 지킨 다음에 해갖고 우원식 의장에 대한 평가가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는 우원식 의장이 좀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이다. 예,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연기할 게 아니에요. 예. 각하를 시켰어야 됩니다.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우리가 연기하겠다, 변론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각하를 시키고 국회 측에 다시 요구를 하든지 했어야죠. 예. 이게 지금 자기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기로는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성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확보하는데 좀 힘을 써달라 예. 이렇게 요청을 하고 각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연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제가 볼 때 문영배 대행이 어찌됐든 간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임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탄핵 심판에서 인용 측의 의견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상당히 지금 정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예, 문영배 예. 대행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저는 결국에 더 큰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다른 헌법재판관들한테도 엄청난 비토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문영배 대행이 이렇게 급하게 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민주당에 여야 합의가 필요한 새로운 분을 요청해달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구인 체제 완성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 그게 아니라 이념형 헌법재판관은 어떻게 해서든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시키기 위한 문영배 대행의 그런 정략적인 술수라고 좀 봅니다. 예. 김조부 네. 대변인님. 예.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지금 저기 우원식 의장이 이렇게 보는 거죠. 제3자 소송의 담당이라고 해서 대표성을 갖는 것이다라고 네. 보는 이유는 이미 3명 추천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가 됐습니다. 추경호 그 헌재 제출한 서류에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3명에 대해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예. 동의한 거에 대한 것을 제출을 같이 했어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의결이 3명에 대해 의결이 됐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9명 중에 3명 국회 추천목이고 그 3명은 이미 국회가 추천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 국회의원들의 전체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헌재에 낸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예.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왜 그 변론기를 또 채택했냐 화가 난 거예요. 헌재가 예.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월요일 날 그 인용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예. 추경호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 이상한 예. 반응을 보였어요. 금요일부터 언론에 계속 뿌리더라고요. 예. 뭐 헌재가 인용을 하더라도 법무부가 상의를 하겠다. 자기가 당장 안 해도 된다. 이거는 헌재가 예, 20초. 권고지 예. 강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상한 발언을 예. 해서 헌재가 명확하게 딱 밝혔어요. 예. 이거 너 안 하면 헌법 위반이야라고 한 거죠. 라고 예. 의견을 밝히긴 했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3부 시간이 없어서 4부에 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